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녹화본이 시작됩니다. 여기 마케팅 책 알맹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책의 알맹이만 제가 쏙쏙쏙 뽑아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더 보면은 27번째 제안 테스트 이 부분 뭘까요? 요건 A/B 테스트 같은 거죠. 요거는 일단 내부 품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B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배너 광고에서 어떤 걸 할 때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용 셰프님 안녕하세요. 예. 평범한 카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효과적인 카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마사지샵 처음 방문 시 50% 할인 이렇게 붙여놨다가 한 번의 진료로 두 번 방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50% 할인보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약간 A/B 테스트를 해봐라. 그 다음에 고객들이 보답으로 나와 거래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은 되게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팔고 있는데 제가 마우스 5천원짜리 보고, 만원짜리도 보고, 혹은 4만원짜리 봤어요. 근데 대표님 건 2만원짜리야. 근데 2만원 주고 대표님 제품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되게 망설여요.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특출난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4만원짜리 고급 제품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 만원짜리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국산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뭔가 좀 좋지 않을까?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걸 놔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시켜야 돼요? 이거 횡재다. 이거 진짜 싼 거야. 요거 못하면 못 팔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참외를 어떻게 만들고 아니면은 그 에코백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설명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고 얼마큼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따라할 수 있는데 요거 못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면 비싸 보이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횡재라고 생각할까? 자, 이거를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단 이미지형 상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 보이려고 쓰는 거예요. 일단 비싸 보이기 위한 거는 굉장히 온라인에서 비싸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제로엘 같은 경우가 가격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쓰냐? 제로엘은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가습기 중에서 거의 최대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있어빌리티 이름 잘 지으신다. 그쵸? 있어 보이게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100만 원대 가습 공기청정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만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딱 그냥 이렇게 써 있어. 뭐지? 어, 여기서부터 때리잖아요. 10만 이상 프리미엄 가습 공기 독보적 1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명품 기술. 이런 식으로 막 쭉쭉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 뭐에 집중하느냐. 내가 가습 잘 돼? 나 뛰어나가 아니라 영국 프리미엄 D 브랜드에게 한국 프리미엄을 묻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가격이 세니까 이거를 희석시키지 않으면 고객들이 절대 내 걸 안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을 끌어들이죠. 누가 봐도 알잖아요. 100만 원대? D 브랜드? 영국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아예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긴 과일의 정석이라는 업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IP 과일만 드려요라는 식으로 들어가요.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일이에요. 가락시장 과일이에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니까 그게 아니라 VIP 과일이란 백화점 VIP 과일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토댕님이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과일 중에서 백화점 VIP 코너에만 전시된 과일이 있다. 이런 과일은 가락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토지된다. VIP 과일이 있는데 이런 마크 있는 거 있으면은 백화점에서 VIP 코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죠. 자, 그 얘기가 뭘까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길 바란 마음을 어떻게든 자극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VIP 과일인데 이거 한 3만 원에서 7만 원 내는 과일 바구니면 뭐 싼 거네? 이렇게 되는 거랑 가락시장 과일인데 3만 원에서 7만 원은 좀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하면 나를 헐값이다,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바로 마케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 테스트는 뭐냐면 뭐 이런 처음에 50% 할인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두 번 방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로 하는 거는 시장의 관심이 끌어낼지 찾아내는 것이다. 자, 설문의 힘 28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짐작하려고 노력하면서 광고를 내느라 수천 달러를 쓰는 대신 그냥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응답에 맞춰서 광고를 만드는 지름길. 그게 바로 설문조사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죠.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광고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썹니다. 요런 거 괜찮겠다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고객한테 그냥 물어봐. 뭘 물어보면 될까요? 뭘 물어보면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냥 왜 우리한테 샀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사업주한테. 고객과의 에피소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고객이 그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고객 후기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가요. 왜? 우리 제품은 그냥 수많은 세정제 중에 한 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필코님이 팔고 있는 세정제가 있는데 이 세정제가 수많은 뭐 버스 광고를 하고 있는 포인트 클리닉이라는 회사도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노출도 밀리고 연예인은 쓰지도 않고 가격도 좀 비쌀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 샀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땐 디자인이 괜찮아서 여기 살균 성분이 좋아서 이럴 수도 있지만 용량이 커서 좀 한 달 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라고요. 딴 데는 요만해가지고 좀 한 15일 정도 쓰면 이게 별로네. 뭐 금방 떨어지니까 사는 것도 귀찮잖아요, 남자들이. 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라는 게 그냥 여기서 주의할 거? 설문조사라는 게 전단을 뿌리는 게 아니다. 고객한테 막 구글 폼을 툭 던지면서 여기 기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기입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을 줘도 기입을 하잖아요. 원래 설문조사에서 돈을 주는 거는 그 테스트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점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할 때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물어보시면 그 고객이 얘기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샀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은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대용량 세정제의 기준, 대용량 어디까지 써봤니? 여러분, 저희는 계산해보니까 158일을 쓸 수 있는 대용 세정제입니다. 귀찮죠? 딱 생각해보니까 158개 정도 쓰려면은, 회 정도까지 쓰려면은 다른 세정제 한 3개 써야 돼. 가격 따져보니까 내가 더 이득이야. 개이득 세정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찾기 힘들다? 뭔가 좀 해법 마련해놓고 차별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전화해서. 전화 잘 받아줍니다. 특히 한 세네 번씩 사신 분들은 전화 정말 잘 받아주니까 그 부분 이제 얘기해 보시고. 자, 설문을 받기 위해선 잠재 고객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설문의 가치는 그 뇌물의 몇 배 이상이 될 것인 절대 제가 얘기한 거랑 약간 방금 얘기가 좀 모순이 생겼는데 그 설문의 가치는 뇌물 몇 배 이상이 될 것이 절대 아까워하지 말아라. 예, 선물 주라. 왜 좀 기름칠을 해서 좀 받아내라. 예,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고객을 촬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보면은 고객의 이야기를 담을 때가 있잖아요. 고객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선물을 줍니다. 이거 하면은 10만 원 상당의 무슨 제품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좋은 건 뭐냐?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생차 모르는 모델을 섭외하는 것보다 진짜 지금까지 구매했었던 고객을 섭외하는 게 생각만 해도 더 쉽고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진실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설문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은 최대한 대답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광고가 광고 같지 않아 보일수록, 그리고 기사처럼 보일수록 더 많은 독자들이 시선을 멈추고 광고를 보고 읽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줬다. 데이비드 오기비. 자, 이게 어떤 광고죠? 요게 바로 기사형 광고입니다. 예, 기사형 광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보고 계시죠? 기사형 광고들은 주로 이제 포털 사이트나 그냥 언론 사이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다음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기사가 뜨잖아요. 지금 제가 PC 화면 보고 있지만 이런다 보면은 요런데 AD라고 붙은 거 있어요. AD. 광고라고 살짝 붙어 있는데 잘 보면 잘 몰라. 이게 광고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모릅니다. 왜냐면 기사 속에 숨겨져 있거든. 뭔지 알 것 같죠? 예, 이렇게 뚝 하는데 요런 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 그냥 내가 좀 비싼 거 팔거나 독특한 이제 예, 맞아요. 키 크는 법.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이런 거에서 내가 흥미있을 뻔한데 그냥 읽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읽고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걸 활용하는 방법 중에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읽습니다. 어떻게? 정보 코너를 만들어 놓죠. 여기가 연매출 200억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단에 브랜드 컨텐츠, 그러니까 참고로 그 저희가 만드는 사이트들의 특징은 상단 위쪽에 브랜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합니다. 왜? 데이비드 오기브의 정신에 따라서 예,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보를 줄 게 없다, 정보를 좀 줄 게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정보를 줘버려요. 예를 들자면 린넨의 특징, 뭐 아니면 세탁법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법 궁금하잖아, 그쵸? 예, 이런 거 놔두면,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하다대 세탁법, 뭐 신선하게 참외 유지 보관하는 방법 이런 정보성을 두잖아요. 읽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읽어. 그걸 읽는다니까요. 그걸 읽고 체류 시간 늘려버립니다. 체류 시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한테 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 하지만 고객들이 흥미 있어 할 것 같은 이런 그냥 일반 정보성을 그냥 상세라든가 혹은 사이트를 운영하시면은 그냥 메뉴에 배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섯 번째 좋은 예로 넘어갈게요. 자, 1부터 10까지 점수를 준다면 가게에서 파는 냉동 피자에 비해 프랑코 피자는 얼마나 더 나은가? 1, 2, 3, 4, 5, 6, 7, 8, 10. 프랑코 피자가 더 나쁘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받아라. 예를 들어 온라인은 그래도 혹은 내가 직접 전화하면 얘기할 시간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든가 간단한 설문을 한 때는 1부터 10까지 예 아니오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의 평균점을 측정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이런 거는 이제 호텔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앱 같은 것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29번째 기사체 활력체. 예, 잡지에 기사처럼 광고를 한다면 주목률이 50%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이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한님이 얘기하신 거, 막 크는 법, 우리 아이 숨기 7cm 찾아주기 이런 거는 약간 너무 들떠 있대요. 그게 아니라 키 크는 101가지 방법, 뭐 이런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논문이 있다. 아니면 식약처가 발견한 키 크는 방법?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뭐 식약처란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개별 인정받은 키 크는 방법? 왜 이런 거요. 자, 그리고 30번 쿠폰으로 설득하라. 자, 쿠폰은 절약을 의미하고 싸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현명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미국은의 90%는 쿠폰증이며 소득과 성별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 쿠폰을 선호했다. 예, 저도 쿠폰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이 쿠폰은 정말 필수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뭐 있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항상 갖다 놓는 거, 쿠폰을 갖다 놔요. 근데 이 쿠폰을 잘 쓰는 방법 중에 최근에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좀 재밌을 거야. 이런 소책자를 오프라인에 넣어줍니다. 오프라인에 이 소책자는 참고로 요즘 가격이 약간 올랐는데 한 개 옛날에는 한 150원, 200원 정도였고 요즘에는 한 300원 정도 해요. 그래도 웬만한 브로셔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이거를 이제
그 배송하는데 같이 넣어줍니다. 배송하는데 넣어주면은 거기에다 이제 뭐 16페이지로 보통 컬러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뭐 우리 걸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쭉 적혀 있어요. 보통 상세 페이지 내용이나 사이트 내용을 딱 적어놔요. 적어놓은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재구매 쿠폰을 넣어요. 우리 첫 고객님에게 드리는 재구매 쿠폰 이렇게 해서 25% 할인 쿠폰 뭐 플러스 원 이런 쿠폰을 그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그거에서만 추가로 수백만 원 매출이 올라갔어요. 자, 봐봐요. 300원짜리 이렇게 다시 동봉해서 줬더니 기존 고객 그걸 받고 쿠폰 왔네? 재구매? 재구매야? 그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다는 거야. 그래서 단 15일 만에 수백만 원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어때요?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팔고 땡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고객을 잡아서 감동을 시키고 또 구매를 시키고 연주를 만들어서 나랑 친해지게 만드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친해지지 않으면 난 영원히 신규 고객들을 상대로만 팔게 될 거예요. BNC 플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소책자를 만들어 줍니다. BNC 플랜이 제가 거래했었던 모든 소책자 업체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저희 이름 대도 전혀 몰라요. 이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성공 방정식이 했었던 소책자 사이즈 뭐 32절, 64절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16페이지 하면 이제 그 사이트로 가면 이제 그 뭐랄까 견적도 다 나오니까 한번 도움이 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쿠폰은 정말 중요하고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쿠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이걸 진짜 잘하는 분이 제가 알긴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분 나중에 들어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응답률을 높이는 7가지 요소입니다. 야, 자 볼게요. 이메일을 열어보게 하는 방법은 이메일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겠죠.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핫했거든요. 이름이 들어간, 하지만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신 책이니까 이름이 들어간 개인적인 제목, 타겟에 맞는 관심이 있는 제안 등 미테리 광고 높은 클릭을 받지만 구매로 이어지진 않았다. 볼게요. 요거 지금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메일을 읽어보게 하고 싶어. 예를 들어가지고 소식지를 보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을 열어보게 하고 싶어. 열어보게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제목이나 타겟에 맞는 관심 있는 제안은 열어보게 하더라. 자, 이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그냥 이름을 적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재한님, 재한님 혹시 뭐 능력 있는 5년차 마케터 찾고 계셨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타겟에게 맞는 관심도 마찬가지죠. 재한님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수영복이나 자주 하는 제품을 좀 팔고 있어. 그러니까 기능성 수영 이러면 수영복 이제 바꾸실 때 되지 않았나요? 재한님에게만 드리는 그 예를 들어 뭐 아레나 35% 할인 쿠폰 이러면 이제 혹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개인적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뭘 궁금해 할지만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말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보통 많은 업체들이 뭘 쓸까요? 뭘 쓰냐면 바로 그걸 씁니다. 바로 예, 그 빅데이터를 쓰는 거죠. 왜냐면 모르거든. 너무 수많은 고객이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망합니다. 예,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접근하는 거 싫어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를 구현해서 잘 되는 쇼핑몰이 있으면 좀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희대의 망작이라고 하는 롯거의 무슨 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빅데이터 활용해서 아마존 같은 사이트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 망했죠. 37억인가 썼다는데. 안 돼요. 근데 쇼핑몰들은 알아요. 왜냐면 거의 직접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미터리 광고는 높은 클릭을 받지만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까다로운 엄마, 그 청소를 좋아하는 엄마가 10일 동안 집을 어지럽히고 그 땡땡을 사러 나간 이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스테리 광고인데 클릭은 많이 받지만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다. 예, 이 작은 문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어그로 끌지 맙시다. 이제 광고를 할 때 저도 되게 실수했었던 부분인데 초반 마케팅 할 때 그냥 이벤트를 하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이벤트는 주목받으면 끝이야. 와, 주목받으면
끝이야. 와,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고 왠지 클릭해가지고 참여 많이 하게 하면 와, 난 천재적인 마케터. 그런 걸 만들어내는 막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제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그냥 이 어그로는요, 고객한테 이득을 주는 어그로면 괜찮은데, 고객과 우리 상품과 전혀 관계없는 어그로면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그 어그로는 주로 누가 끄냐면 대기업이 끌죠. 대기업은 왜 어그로를 끌까? 그냥 유튜브 5초짜리 광고 보면 엄청 현란하고 뛰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끌까? 그들은 이름만 알리면 돼. 기저귀 겉만 알리면 되거든. 게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성공에 이르는 길을 여러 페이지로 구성을 하라. 다양한 배치의 광고를 하라. 요거는 이제 잡지 광고에서 이런 거겠죠. 이제 전면 광고를 하다가 이제 한 번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전면 광고 하다가 저희 구석에 배너 광고 아직 이거 못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뭐 땡글땡글 거리는 이렇게 쭉 빼는 광고도 했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당신에게만 드리는 10% 차이 찬스 뭐 7월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죠. 저는 요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제 요렇게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마트 투어를 할 때는 쿠폰을 뭐랄까 두세 번 중복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쿠폰을 보여주더라도 쿠폰을 딱 보여주고 중간에는 이 쿠폰으로 이득 본 사람들 저 쿠폰으로 대박 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구매 쿠폰을 오프라인으로 보내가지고 다양하게 고객한테 쿠폰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들은 이제 브랜드 컨텐츠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요 과일의 정석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이 업체가 거의 제가 알기엔 리뉴얼 이후에 거의 매출이 10배 정도 늘었어요. 그 옛날 얘기긴 합니다. 이걸 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코너를 쭉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엄청 길어요. 이제 보면은 뭐 가락동에 가가지고 과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과일 품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일 품평 먹어보는 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먹어보는 걸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제철 과일 맛있게 고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보성으로 놔두고 위에는 VIP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쫙 놔두고 엄청 길죠.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가요. 각 코너에 또 쪼개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자, 볼까요? 가락시장 10년 동도메인은 아까 전에 봤었던 긴 페이지 중에 한 개를 좀 떼어서 또 배치를 하고 있죠. 품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미지를 또 떼서, 즉, 이 사이트는 어떻게 돼 있냐? 백화점 VIP라는 과일을 엄청 길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코너들은 다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중복이죠. 중복입니다, 여러분. 중복인데, 아니, 이거는 거의 약간 금기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거기만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지 하단에도 또 들어가요. 또.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예. 캐시버타이징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 아까 전에 노출률, 이 캐시버타이징의 책에서 핵심 뭐냐,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노출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반드시 길게 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야 결론이 뭐냐?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의 제안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광고다. 당신의 제안을 기억하기 위해선 반복을 해도 괜찮다. 페이지를 길게 만들면 유리하다. 고객이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해라. 이게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다양한 배치의 광고를 하라. 그러니까 사이트는 공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자사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배치를 통해서 고객들을 세뇌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33번째, 더 높은 반응을 약속하는 보장. 자, 이게 뭐냐? 저는 이제 보통 업체에 가면은, 지금 보장 몇 년 하고 있어요? 한 10년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평생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허드도 평생, 10년, 1년 만에 이렇게 블록 컨슈머가 많은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보장은 길면 길수록 고객들이 안심한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캐시버타이징은 네가 물건을 팔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잘 팔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라. 왜?
요것만으로도 제품의 차별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케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건 뭘까요? 이케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이케아 들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 놀라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꽤 괜찮네. 근데 요즘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또 놀라는 게 있죠. 뭐가 있냐? 이케아 가면은 요런 단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죠? 이케아 가면 요런 게 있습니다. 25년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25년을 보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테이블 한 개 샀어. 25년을 썼어. 그 제품이 남아있을까요? 2만원짜리 테이블을 샀는데 25년 보증해줬다는 거야, 상판이. 햇빛에만 놔둬도 한 3년이면 사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보증을 할까? 이케아니까. 이케아의 마케팅 핵심이 이거예요. 싸지만 강력한 보증. 누가 이겨?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합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 아시나요? 미국 대공황이면 1930년대 완전 난리 났었던 세계 2차 대전에 빌미를 만들었던 블랙 거의 뭐 미국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때 이제 호멜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캔이에요, 캔. 캔인데 이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한 저는 IMF 세대니까 그때 엄청 우울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빈곤층이 넘쳐나던 시대 때 이때 내가 신제품 식료 캔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고기가 담겨 있는 그 제품 만들었는데 요걸 팔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2배로 환불해 드립니다. 요런 프로모션을 기획을 했대요. 이 새로운 가정식 야채 수프가 지금까지 샀던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2배로 환불해 줍니다. 이게 방법도 되게 간단해. 어떻게 했냐? 금요일하고 토요일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에 가세요. 라벨에 적힌 지시대로 호멜의 야채 수프 500g의 큰 밀폐 용기 하나에 정가 13센트를 지불하세요. 지금껏 샀던 최고 야채 수프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식료품상에 빈 용기를 다 먹고 식료품상에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용기를 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카운터에서는 2배를 돌려줄 겁니다. 라고 제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얘기만 들어도 지금 무섭죠? 예, 이게 말이 되나? 자,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해. 그냥 일반적인 시대도 아니고 대공황 시대야. 그래서 회사 경영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한 경쟁 상대에서 사람들이 숲을 다 산 다음에 큰 이득을 보려고 그것들을 전부 환불할 것이다. 하지만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했고 그 결과 그 광고는 대단히 성공했고 전국적으로 여성 12명만 그 보장을 이용했다. 실제로 그 보장은 구매자의 구매 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확신을 주는 데 기여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죠. 구매 전 스트레스. 사람들은 여러분 제품을 살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 스트레스는 이제 비례를 합니다. 어떤 거랑 비례를 할까요? 가격과 비례를 해요. 비싼 걸 살수록 스트레스가 훨씬 커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제안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되는 마케터들은, 잘하는 마케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고객을 매혹시키기보다 불안감을 먼저 씻겨내린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포인트들이 불안감을 씻겨내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고객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사업자 대표가 얼굴을 까기도 하고 왜 불안함을 날리기 위해서 품평회를 해서 고객들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보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길고 세 번째, 더 길고 더 강력한 보장은 매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환불이 더 적어진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일이나 60일, 90일 같은 단기 보장은 고객들에게 계속 환불할 태세를 취하게 하고 환불 기간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환불 기간 2주를 하면은 딱 옷 받자마자 틈이 있나, 나한테 맞나, 찢어졌나 이런 거 보는데 1년, 5년, 10년, 평생에 이르는 긴 보장들은
잠재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확신을 주고 제품을 이용한 후 정해진 단시간 내에 반품하는 시간 전에 일을 끝내려는 사고방식을 방지한다. 예, 어렵게 됐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5년이나 10년 정도의 AS 기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5년, 어차피 5년 지날 때까지 내가 고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사다가 뭐가 좀 깨졌어. 여기 금 갔네. 빨리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거슬리지만 않는다면 시간 될 때 나중에 하지. 그러다 까먹고. 뭐 이런다는 거죠. 예. 예. 오, 재한님. 예, 맞습니다. 무료, 진짜, 증거라서 무료 교환 마판이 반품이 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기간도 더 넉넉하게 하면 더 좋겠죠. 자, 네 번째. 경쟁사는 이 일로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참 글을 잘 써. 그쵸? 제가 쓴 건 절대 아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드류 에릭 히트먼인가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경쟁사 이율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 보장은 제품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전달하고 이 확신을 다시 잠재국들에게 당신에게 돈 줄 만큼 확신을 준다. 게다가 보너스로 그 확신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당신의 경쟁자의 약하거나 결여한 보장의 의무를 갖게 한다. 그러니 경쟁자의 보장이 약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판매 도구이다라고 합니다. 요게 저희가 실제로 제대로 써먹은 적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써먹은 적.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이제 팔리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중에 비츠 조명이라는 업체가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비츠 조명이라는 업체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었나요? 그때 시작했을 때 업계에서 굉장히 낮은 순위, 남자 2명이 시작했던 작은 업체였었는데 이 업체가 제가 봤더니 경쟁 업체들이 무슨 약점이 있나?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경쟁 업체들은 일단 조명도 예쁘고 조명도 싸고 조명도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후기도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다가 요거다. 보증이 다들 약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예민한 제품이고 이게 사업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직원들은 지금 말없이 사간 1000명의 고객들을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고 한 명의 블랙 컨슈머한테 시달려서 AS 정책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얘네 같은 경우가 평생 수리 서비스 뭐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핵심이죠. 고객과실 보상제 같은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고객과실 보상제, 물건을 받아도 여러분이 설치하다 깨트려도 내가 보상해주겠다. 자, 요걸로 어떻게 됐는가? 요걸로 그냥 뭐 시장을 쓸었죠. 이 업체가 한 2년 만에 200억 정도 매출까지 올라가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바로 다른 업체들이 이 보증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깨뚫었어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구매 스트레스가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요거 정말 중요하다. 자, 34번 크기의 심리학. 광고가 더 크면 주목을 끌지만 크기가 4배 크다고 4배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 2배를 주목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거는 저도 모르는 노하우 같은 거겠죠? 요거는 뭐냐면 지명 광고의 주목을 2배 끌고 싶다면 4배인 전면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4분의 1 지명 광고 주목을 받으려면 2배 끌고 싶다면 4배인 전면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와 남배치의 심리학.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와 아래나 더 주목받는 광고는 좋은 광고일 뿐이다. 배치는 별 상관없다.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도 있어요. 오른쪽에 놔두면 좋을까? 왼쪽에 놔두면 좋을까? 위에 놔두면 좋을까? 밑에 놔두면 좋을까? 다 필요 없다. 주목받으면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놀기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끔 테크니컬한 마케터들은 히트맵이란 걸 봅니다. 뭐냐면 이제 사이트 딱 보면은 사이트에 어디 막 빨간 점 막 붙어요. 이렇게 사람들 주로 어디로 클릭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면은 여기 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별 의미가 없다. 테크니컬한 그냥 기술적인 그런 로고 분석이 그렇게 의미는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타틱4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광고 배치 4군데. 앞 표지 안쪽 면의 광고는 평균 주목도가 29% 높게 나왔다. 목차 반대편에 위치한 광고는 주목도가 20%더 높았다. 뒷표지에 나오는 광고는 속장에 나온 광고보다 주목도가 더 22% 높다.
그리고 뒷표지 안쪽 면에 위치한 광고는 속장에 나오는 광고보다 주목도가 6%더 높다. 자, 이건 그냥 잡지 광고에 대한 얘기인데, 저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요거죠. 목차 반대편에 위치한 광고는 주목도가 25%가 좋다. 요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네,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다는 사실. 예, 내추럴 가든에 보면은 여기 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거, 요거 전체 보기 있죠, 전체 보기. 전체 보기에 저는 여기에다 광고를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여기. 왜? 클릭률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요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37번째. 사실 이 캐치버타이징은 10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게 많은 내용이 왔거든요. 오늘 잘하면 오늘 못 끝내겠네요. 색채 선호도와 색상이 광고에 미치는 영향, 남녀의 선호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예요. 혹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배너를 만들거나 내용을 주면은 배너를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폰트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 상세 페이지나 사이트를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색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파란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의 주요 정당 두 개가 왜 파란색이고 빨간색인지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실까요? 예, 정치의 심리학도 이런 게 녹아져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초록색을 좋아하고요. 녹색을 좋아하고, 네 번째는 보라색을 좋아하고, 다섯 번째는 주황색을 좋아하고요. 여섯 번째는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순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나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그 나이대마다 색채 선호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아이 때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좋아하고요. 그냥 12계열에서 14계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뒤바뀌었죠, 파란색이. 자, 청소년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을 좋아하고 성인기, 우리 때라고 할까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초록색이 많이 올랐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파란색을 더 선호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파란색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화되는, 네, 정답이 나오네요. 노화되는 인간의 눈과 관련이 있는데, 아이의 수정체는 파란빛의 10%만 흡수하지만, 노인의 눈은 파란빛의 85%만 흡수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나이를 먹으면서 극도로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배색이 있어요. 배색. 배색. 배색도 빨강, 초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상으로는 어울리지만 소비자 선호 순위는 이제 4위라고 하고요. 파랑하고 노랑은 가장 선호하는 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디자이너한테 예쁜 색을 그냥 추출한 게 낫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보라, 초록, 초록, 노랑 이렇게 해가지고 리터브 있고, 요런 내용은 이제 캐시버타이징 책을 사서 보거나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우리는 파랑과 뭐로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해도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데니얼 스터치라고 하는 그 마케터에 의하면 가장 사랑받는 색상 배합은 강한 대비를 위한 뭐랄까요? 강한 대비를 이루는 색상 배합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색이 강한 거 있잖아요. 원색이 강한 거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저도 제가 이 책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한 거라 좀 내용이 빠져 있긴 한데, 그냥 그 사랑받는 색상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색상 배합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색상 배합은 노골적인 원색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아주 짙은 파랑과 아주 짙은 빨강이 두 개 섞여 있어. 되게 싫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갑니다. 그래서 전 디자이너를 고를 때도 원색을 너무 노골적으로 쓰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효과적인 종이와 글자 색상의 배합. 자, 하얀색과 노란색이 가장 글을 읽기에 좋은 색이며 최대한 영향을 주려면 검정색과 암청색, 빨간색 글자를 사용하면 된다. 반면 초록색 종이에 빨간 잉크, 이거는 가장 읽기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록색에 빨간 잉크 가장 힘들고, 생명이라면 완전히 읽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조합이다. 예. 혐오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쉽게 읽으려면 하얀색에다 검은색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란색에다가 검은색을 쓰던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의 연구 결과 이제 배경색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채로운 색상으로 이루어진 광고는 흑백으로 이루어진 광고보다 60%더 자세히 읽게 된다. 포인트를 잘 주면 다채로운 색상으로 이루어진 광고는 두 가지 색상 만들어진 광고보다 40%더 자세히 읽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다채로운 색상은 그런데 네다섯 개를 넘으면 안 돼요. 막 좀 그래도 톤이 좀 일정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단 여섯 번째 최종 혜택을 강조하고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지성에 호소할 때는 흑백 광고가 효과적이다. 자, 가장 강렬한 혜택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흑백 광고를 때려라. 예, 마지막에. 가격 책정의 심리학. 저 나중에 프라이싱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드릴 건데, 자, 요게 뭐냐. 여러분 이제 가격 책정할 때 좀 헷갈리죠? 예, 뭐, 999 맞추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여러분, 가격 측정에는 단수 가격 측정과 명성 가격 측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수 가격 측정을 많이 쓰죠. 단수 가격 측정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1,000원, 만원 보다 980원, 9,900원 모자란 금액 끝나면 더 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요게 단수 가격 측정입니다. 요건 많이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워낙에 많이 유명하고 누구나 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알 것 같아. 무슨 마트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9,900원보다 980원이 훨씬 더 싸 보인다. 888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880원이 훨씬 더 이제 혹하게 더 싸다고 느낀다. 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가 아무도 모르는데 쓰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 명성 가격 측정이라는 게 있고요. 요게 반대로 고급 제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1,000달러는 999.95달러보다 고품질을 암시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1령 미만의 소소로 끝나는 가격을 보면 경제적 가치를 연상시키도록 길들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급 귀금속 웹사이트를 보면 00으로만 끝나는 가격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요거 내 제품이 비싸다 그러면 단수 가격 측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50만원짜리 쇼파를 판다 그러면 450만원으로 끝나야 되지 449만 9천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싸 보이는 게 아니야. 품질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리커스 대학교 조사에 의하면 49.99달러와 50달러의 완전히 같은 옷을 비교했을 때 49.99달러의 옷이 품질이 낮아 보인다고 리서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같은 표를 붙였더니 50달러짜리 옷이 있고 똑같아. 근데 얘는 49.99달러. 두 개를 싸보고 어떤 옷이 더 만지었는데 더 품질이 좋아 보여요? 50달러 더 예뻐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좀 가격이 비슷하면은 00, 그러니까 끝을 00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제품 중에 좀 비싸고 고품질 어필해야 될 때. 그래서 저는 실제로 큰형네 건강즙이라는 업체를 했었을 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즙이란 거 했었을 때 어떤 걸 했었냐? 여기에 건강즙이 94,000원이었거든요. 94,000원이었었는데 이거 밖에 어딨어? 예. 이거에 94,000원을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94,000원 12만 원을 올려버렸어요. 가격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요 명성 가격 법칙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경쟁업체가 29,800원, 27,800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94,000원이나 12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잖아. 물론 대표님의 주머니는 굉장히 두둑해지겠죠. 94,000원짜리 12만원을 팔니까. 그렇게 해서 12만원으로 바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매출이 3배 올랐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고객은 되게 불안해요. 물론 장치를 여러 가지 했어요. 3배를 올리고 이제 보증제를 강화시켰어요. 3배 원료를 넣은 큰형네 건강지를 3일치 무료로 드립니다. 3일치 무료 프로모션. 3배, 그러니까 3일치 샘플을 6팩을 더 주고 먹고 나서 샘플만 먹고 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맛없거나 나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환불.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또 뭘 했을까요? 또 뭘 했냐면 불안해하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24시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인증샷을 놔둬서 불안감을 희석시켰죠. 그렇게 했더니만 12만원이라는 단어가 고품질로 느껴지게 되면서 초프리미엄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명성가격 법칙이랑 측정을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자, 신들러의 조사에 의하면 98이나 99로 끝나는 가격을 보는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최근 인상되지 않았다고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 만약에 98이나 99로 끝낸다면 이거는 지금 최근에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안 됐겠구나라는 인식을 준대요. 이게 단수 가격 측정의 플러스 알파 요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클리나 노타난 토니오에 의하면 최종 가격이 98이나 99로 끝나는 제품의 광고를 본 사람은 최종 가격이 땡땡인 제품보다 그 제품이 세일 중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수 가격은 분명히 이득이 있는 가격입니다. 뭐냐면 세일도 느껴지게 하고 뭔가 최종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 이 가격은 뭐 지금 세일 중이고 최종 가격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싸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요거 있다는 거 조심해라. 명성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얘게는 00으로 끝났을 때 고품질을 암시하고 품질이 더 좋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품질의 제품을 팔고 있거나 팔게 된다면 내 제품 중에 요거만은 고품질을 보여야 된다면 땡땡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7시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8시 47분이고 저도 이제 곧 미팅을 가야 돼요. 미팅 가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아침이지만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